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연말을 맞이해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건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 궁금한데 일단 수급적인 특징 체크해 주신다고요? 네, 저번 주 금요일 외국인 기준으로 4천억 원 정도의 거래소 매도가 나타났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그 통계 사례들을 대입해 보면 거래소 기준으로 3천억 원 이상 외국인 매도가 하루 기준으로 나타나면 시장에 변곡점이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부분은 시장이 상승할 때 매도하는 수급이 3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좀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변곡, 그다음에 시장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한 3천억 원대의 거래소 기준 매수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변곡이라는 점에서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금요일에 4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전일 기준으로는 한 950억 원대의 매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줄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들을 보면 대형 IT주들이 좋지 않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어제 살짝 8만 원대를 깨고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오늘 다시금 8만 원대 가격을 깰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개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나머지 주체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실적 시즌의 반응, 그다음에 증시 같은 경우가 빠지지 않거나 상승을 할 때 아니면 특정 레벨까지 지수가 빠졌을 때 수급이 유입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매한 구간, 실적 시즌도 아니고 지수 같은 경우 레벨도 2,400대, 2,300대 후반으로 그리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그러면 실적까지 뒷받침되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대형 IT주들 및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점은, 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시장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매수를 연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업종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요. 어제는 2차 전지 일부 같은 경우 매수가 유입되었고, 그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추가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업종 전체로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종목들 같은 경우 가장 큰 포인트로 봐야 될 게 EPS입니다. EPS가 이게 주가에 대입해서 이익 같은 경우가 주당 수익률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 그 부분인데, 엔터 업종 같은 경우 안에서 SM, YG엔터, JYP 쪽을 비춰보면 YG엔터 같은 경우는 그 주당 이익 같은 경우가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게 턴을 못하는 겁니다. 절대 주가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고 해서 그게 저점이 아니라는 거고, 실제 이익 같은 경우가 우상향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 종목이 최근에 한 10거래일 정도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이 수급 같은 경우는 연속된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가 고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현재 나올 수 있는 이익 대비해서 내년에 예상 실적을 이제는 주가에 대입해서 움직일 수 있는 측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다시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단어가 경기 침체 부분이에요.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왔다 안 왔다 이 구분을 그냥 하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바라볼 수 있는 지표를 대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경우는 유가 같은 경우 70불대로 지금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구간 안에서 70불대를 깨고 한 60불대 정도로 내려간다면은 경기 침체를 원자재에도 반영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강했던 에너지 업종이 이제는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도 업종 같은 경우도 좀 꺾여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 구간 안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을 팔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아주 무리한 매매는 쉬어가되 그래도 수급 위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업종 내 종목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업종 같은 경우가 엔터 업종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수급 특징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엔터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세 가지 엔터주 중 어떤 종목을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어떤 종목입니까? 네, 특징주는 JYP 엔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JYP 엔터는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1,200억 원대입니다. 이 영업이익단에서 포함되어 있는 게 오프라인 콘서트, 신보의 발표 그런 점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지금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점이 중국 시장 부분이에요. 중국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는 점을 시장에 내비추고 있고 실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화장품, 레저 이쪽 단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엔터 업종 중에서 이 종목들이 내년 예상 영업이익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를 포함을 시켰는지 아닌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중국 시장에 그 오픈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지금 기준에서 내년에 예상되는 이익 같은 경우를 시총에 대입해보고 중국 시장이 열릴 가능성까지 하나 플러스 알파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이 최근에 주가는 강하긴 했으나 이게 결코 비싼 주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시장 조정이 나와요. 경기 침체 우려든 아니면은 기타 수급 요인으로든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 매도를 하고 가야 될 종목이 있고 매수 대응을 하고 가야 될 종목이 있는데 엔터 업종 중에서 JYP 엔터 SM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의 시각을 열어두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기준으로 10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나타났고요. 단순히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따라서 이것을 매수해야 되고 분명히 수익으로 간다 그런 접근은 아니에요. 지금 주가 수준 이 부분을 시가총액으로 환산을 해보고 그 부분을 이익에 대입을 해봤을 때 이게 지금 주가의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라는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JYP 엔터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격 접근 같은 경우는 당장 이것을 급하게 추격해서 막 위로 올려쳐서 매수를 한다 그 관점은 아니에요. 시장의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시장 조정이 있을 때 종목들이 아무리 좋아도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해진 가격대 우리가 매수해야 될 가격대의 적정선을 좀 정해두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가격 접근은 63,0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엔터주 중에서 오늘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JYP 엔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 정부 정책 발표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또 연말에 또 연초에 정책들이 발표가 될지 기대가 되는 한편 이 부분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연말 연초는 정부 정책, 그다음에 연초에는 대기업군들의 한 해의 사업 계획이 나와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대기업군에서 한 해의 정책, 한 해의 그 사업 계획을 말할 때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중성주의 주도주군으로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연초에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게 부각이 된 것처럼 내년 초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 그 부분에 주목이 필요해요. 이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라는 점이 뭐냐면,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준 요소를 제거를 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실제 이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주가의 반등은 빠를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에너지 관련 정책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는 계획을 연말에 또 발표하게 됩니다. 그 점에 따라서 우리가 최근에 주가가 빠져 있는 원전주라든지 그런 군들도 좀 반등의 요소를 갖출 수 있겠죠. 그런 시각들을 지금은 열어두고 시총 상위주보다는 개별적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한 해의 그림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그 정책과 반대될 수 있는 흐름을 또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그러한 좀 규제라든지 그 부분이 이제 풀어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점도 체크를 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모멘텀이죠. 그다음에 정책 이런 군으로
시각을 넓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네,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이마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에서 투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이마트 같은 경우 배송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좀 익숙한 거는 뭐 로켓 배송 이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마트는 이제 시장을 뺏기는 그러한 국면에서도 부각이 되었는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안 폐지 가능성이 어제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뭐 공식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뭐 당장 내일 이렇게 실현된다는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상생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휴일 그다음에 평일 일별 할인점 매출을 대입해 봤을 때 한 9,600억 원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고 이 부분을 비용 단으로 환산을 해보면 600억 원의 비용 절감 구조예요. 그러면 현재 이마트 어제 주가 상승이 7%대에 나타났지만 부담스러운 주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11만 5천 원, 12만 원대까지 직접 의무휴업안 폐지가 된다면 상승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98,6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좋아요, 구독!